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저랑 왜 책이랑 친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어요. 그리고 제가 숙제를 내드렸죠. 어떻게 답은 찾아보셨나요? 뭘까? 왜 책과 친해져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으셔라. 그게 엄마의 동기가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아직 못 찾으신 분들도 끊임없이 생각해보고 꼭 답을 내리시기를 바래요. 오늘 나눌 얘기는요, 책과 친해지는 독서 환경 만들기입니다. 오, 넘어갔네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요. 엄마는 독서의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많은 엄마들이 독서의 중요성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되도록 많은 책을 다양하게 접하게 해주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방법이에요. 어떤 게 문제냐? 구체적인 걸 좀 알려달라. 읽긴 알겠는데 너무 두루뭉실해. 이런 엄마들의 궁금증과 고민을 해결시켜 드리려고 엄마의 독서 고민을 조사한 책이 있어요. 1% 리딩 멘토링이라는 책이고요. 오늘 할 내용들은 여기에서 많이 발췌를 했고요. 엄마들은 이 방법에 대해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더니, 자, 첫 번째로는 책 선택이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독서 편식, 낮은 흥미하고 독서 편식이 제일 문제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책을 읽어주는 방법이 제일 중요하긴 한데, 읽는 방법은 독후 활동, 요즘 굉장히 많이 하시죠. 독후 활동이 어렵다. 그 다음에 4번, 이거 좀 그렇지만 비용이 제일 문제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 얘기를 할 거고요. 오늘은 여기에서는 책 선택에 대해서 또 환경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의 주제고요. 아이의 수준과 흥미를 알기 힘들어요. 책의 종류가 너무 많고 어떤 책이 좋은지 고르기가 힘들었어요. 홍보글 광고 너무 많아서 실제로도 도움이 안 되는 책이 있었어요. 저도 있었어요. 이런 경험. 누가 좋다? 어렸을 때는 잘 모르잖아요. 친구들이나 뭐 이제 먼저 아이를 키운 선배들한테 물어봤을 때 아이 첫 책으로 뭐가 좋아요? 했을 때 많이 나오는 그 홈쇼핑에 나오는 그 아이들을 또 전집으로 구매를 했죠. 당연히 그걸 사야 되는 줄 알고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실패를 안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오늘 들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책을 가까이 하고 싶은데 TV가 문제죠. TV를 자꾸 보게 돼요. 스마트폰, TV, 이게 제일 또 걸림돌이 될 수 있고요. 우리 아이한테 맞는 책이 뭐가 제일 어렵고요. 책 선택이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도서 선택 시 고려한 것은 일반 엄마들과 잘 키운 1% 엄마들을 비교를 해봤더니 요게 되게 큰 의미가 있어요. 20%. 여기 21%의 차이가 있는데요. 요만큼의 공백이 아이를 키우는 팁에서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 작은 팁이지 않을까 싶어요. 1% 엄마들은 도서의 구성과 내용을 살펴보았대요. 자, 표기 드릴게요. 그런데 일반 엄마들의 1위가 엄마들의 입소문. 저 역시 처음에는 그런 엄마였고요. 도서 구성과 내용, 아이의 선호도. 이게 되게 의미 있어요. 광고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 우리 아이는 내가 잘 알잖아요. 주변에 휘둘리지 말고 내 아이에게 맞는 책 읽기를 해주세요. 요게 핵심 키워드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사실 다 있고요. 구체적인 거를 얘기를 할게요. 많은 엄마들이 입소문을 가장 큰 선택의 기준이라고 얘기했고요. 많은 정보, 업체 광고,
광고의 홍수 속에서 이웃집 엄마나 인터넷 육아 카페 굉장히 요즘 많아요. 입소문으로는 엄마들은 솔깃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1% 엄마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입소문에도 물론 귀를 기울였지만 도서의 구성과 내용은 계속 얘기합니다. 아이의 선호도를 훨씬 더 우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 아이를 가장 잘 아는 것은 바로 엄마예요. 엄마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엄마가 제일 좋은 선생님이고요. 엄마가 아이에게는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란 제일 중요합니다. 입소문은 참고하되 실제 도서의 구성과 내용을 살펴본 뒤에 우리 아이에게 맞는 책이 무엇인가에 대한 거 살펴볼게요. 그러면 실제로 살펴보는데 여기에서 선택의 기준은 어떻게 세워야 하느냐? 두 가지를 꼭 살펴보세요. 두 가지. 작품성이고요. 자, 이 책의 작품성.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이의 발달과 흥미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씨가 너무 개발세발이죠. 여기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책의 작품성에는 이렇게 내용적인 측면과요. 형식적인 측면을 고려해 주세요. 내용에는 유익한 거 너무 좋죠. 누구나 바라는 유익한 내용. 그런데 저는 이게 더 좋아요. 참신한 내용. 우리 아이들 세대는요. 좀 새로운 거, 참신한 거. 그리고 이전까지 다뤄지지 않았던 소재나 주제를 다루는 책. 또 보편적인 내용이더라도 조금 다르게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다루어지고 있는 책을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익한 내용은 뭐 아시다시피 주인공과 등장인물과의 동일시, 감정이입의 과정이 들어있어야 하고요. 그걸 통해서 아이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책, 상상력을 높여주는 책,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언어적 즐거움을 주는 책, 문학적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책이 유익한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형식에서 살펴보면요. 여기는 독창성과 탁월성 다 비슷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조화로움입니다. 독창성과 탁월성은요, 어휘나 문체 등 글의 표현과 그림의 기법이 독창적이고 뛰어난 책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화로운 거는 글과 그림, 판형, 재질, 조형 요소와 내용이 긴밀하게 관계를 맺고 있어야 돼요. 저는 그림이 너무 좋아서 이 책을 샀는데 좀 글이 잘 안 읽히는 책들이 있었어요. 요거는 조화롭지 못한 책이죠. 그래서 조화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이 아무리 좋더라도 우리 아이의 발달과 흥미에 맞아야 하죠. 그래서 여기에는 발달의 적합성. 뭐 그 얘기니까 요거는 쓰지 않을게요. 직접 발달이나 자연적인 발달에 적합한 도서를 골라야 하고요. 혼자 읽기는 당연히 어렵지만 엄마나 어른들이 매개체가 되어서 읽어주면 이해하기 쉽고 즐겁게 감상할 수 있는 도서를 선택하셔야 되고요. 흥미 요소에서는 일반적으로 유아가 좋아하는 요소는요. 영아기 때 아이들이 제일 처음 관심을 보이는 것은 동물 소리, 그 다음에 탈 것. 그래서 아마 책들을 많이 보시면 동물이나 탈 것에 대한 주제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동물, 경이, 감각, 미, 마술, 성공, 유머, 정의, 환상, 정의로운 거, 벌을 응징하는 거 좋아하고요. 환상의 모험을 떠나는 것들, 환상을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친구들과의 관계, 엄마와의 관계, 이렇게 대소, 리듬, 이와 같은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을 때 유아의 흥미를 이끌어내고 적합한 반응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자, 작품성을 어떻게 살펴볼 수 있는지 저랑 볼게요. 해외 유수의 아동 도서상을 받은 제품들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요거를 먼저 만나보시면 좋은 안목을 기를 수 있어요. 좋은 책을 만나봐야 좋은 책을
알 수 있겠죠.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고요. 자, 칼데코스상과 라가치상 살펴볼 거는 이런 게 있어요. 안 보이네요. 칼데코상 요거는 미국이에요. 미국 어린이 도서관 협회에서 한 해 주는 상이고요. 제가 요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이 상의 선정 기준을 보시면 책을 보는 안목이 길러지겠죠. 어떤 책을 골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선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내용, 주제 또는 개념을 잘 표현하고 글, 그림이 서로 잘 어울려야 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화로워야 한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분위기나 구성, 주제, 인물, 배경의 분위기나 정보가 그림으로 잘 표현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림으로 잘 표현된 책. 그 다음에 어린이 독자를 고려한 표현 기법에 상의 가치를 두고 있대요. 그 다음 라가치상은요. 어머님 좀 책 읽기에 관심이 있으신 어머님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이탈리아 볼로냐 국제 아동 도서전에서 주는 상이고요. 어린이 도서 분야의 노벨상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 라가치상 주의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요. 제가 여기에서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예요. 요거는 차이마루고요. 이상한 새. 요거를 제가 좀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요게 라가치 상을 받은 책이에요. 그래서 앞에 거는 찾아보지 못했고요. 여기서 봤는데 요게 있는 선정 기준은 예술성과 시각적 경험을 살펴보았고요. 여기도 나와요. 그림과 텍스트의 조화, 시너지가 우수해야 한다. 계속 나오고 있죠. 반복돼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케이트 그린 어웨이 상이에요. 1, 2, 3. 요 정도 상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케이트 그린 어웨이 상이고요. 이거는 영국이에요. 영국. 아까 라가치는 이탈리아였고요. 자, 요것도 저도 그렇고 저희 아이가 좋아하는 책. 요런 책이 있어요. 어머니들 많이 들어보셨던 사파리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요. 요거가 가지고 있는 선정 기준은요. 그림의 양식과 포맷, 글과 그림의 시너지. 똑같죠? 요것도 표현, 포맷, 형식과 그림의 시너지에 가치를 두고 있어요. 요거를 알아두시면 어머님들이 앞으로 책을 고르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작품성을 살펴보았으면 이제는 우리 아이의 연령 발달의 특징을 이해해 보도록 해요. 연령 발달 수준에 맞게 책을 읽어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0에서 1세는요. 요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은요. 연령별 발달 아이들마다 다 달라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아이와 엄마 혹은 아빠와 아이의 신체적인 접촉, 그 다음에 책을 읽어줬을 때 그때의 분위기, 그 감정적인 교류가 훨씬 더 아이에게 오래 기억에 남기도 하고요. 그게 아이의 살아가는데 밑바탕이 될 수 있고요. 정서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요거를 유의해 두시고 요 발달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에서 1세는요. 만 나이고요. 책의 내용보다는 물리적인 특성을 즐기는 시기입니다. 물고 빨아도 안전한 책, 감각 발달에 도움을 주는 책, 그 다음에 정서적인 교감과 애착 형성이 중요한 시기, 요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면 되고요. 1에서 2세는요. 폭발적인 언어 발달과 함께 상호작용을 본격적으로 책놀이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여기서는 시작이 됩니다. 운율과 리듬감이 있는 글과 더불어 요게 중요해요. 여기는 명명하기, 사물의 이름을 말하기, 깍꿍놀이 등이 가능한 시기입니다. 요것들을 언어 발달을 촉진할 수 있으니까요. 요때 저는 좀 백과사전류의 책을
사진으로라도 좀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명명하기를 잘 할 줄 알아야 아이가 자신감이 생기고 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겠죠. 자, 그다음 만 2에서 3세는요. 책을 책답게 즐기기 시작하는 시기고요. 생활 습관을 유도하는 책, 여기 이때 인성 발달 책들 넣어주시면 되고요. 주변 사물과 동물, 자연을 탐색할 수 있는 책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다양한 책들이 들어가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꽃을 이루고 있는 3에서 4세 여기에서 초등학교의 기초가 완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새로운 문장 구조와 어휘, 줄거리가 있는 그림책들 다양하게 준비해야 하는 시기고요. 이때 제일 중요한 거는요, 자율성이에요. 그 다음에 또래 집단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다룬 책을 보시면 되고요. 궁금증과 호기심을 해결할 수 있는 인지책이 필요해요. 이때는 인지책을 꼭 들여놓아 주시고요. 4에서 5세는요. 호기심과 상상력이 최고조에 이르는 시기로 왜라는 질문들이 아주 폭발하는 시기고요. 도덕성을 발달시키는 전래 명작. 그 다음에 사물과 자연 이거 계속 나오죠. 심화된 거. 앞에서 3, 4세 때 배웠던 내용의 심화된 지식과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책을 보여주셔야 돼요.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저는 명작을 조금 늦게 들여놓고 싶었던 엄마예요. 그래서 실제로도 한 5세 때 들여놓았고요. 늦게 들여놓고 싶었던 이유는 너무 명확했던 것 같아요. 좀 아이가 선과 악이 너무 명확했고 좀 선입관을 갖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고요. 그때 만나봤던 제가 아이가 어렸을 때 만나봤던 명작 책들은 사실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런 책을 아이가 벌써 읽어야 되나?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좋은 책을 못 만났던 거더라고요. 5세 때 들여놓았던 그 명작책을 한 1년만 좀 더 먼저 만나봤었으면 어땠을까 좀 하는 아쉬움이 들었어요. 그래서 명작책은 뒤늦은 후회고 경험이지만 조금 빨리 들여놓기를 바래요.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좋은 도구고요. 그리고 또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특히 명작은 조금 빨리 들여놓아 주세요. 아이가 5세, 6세, 7세 되면요. 공주책들을 조금 관심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좀 호불호가 있어요. 어떤 아이는 명작을 좋아하지만 어떤 아이는 싫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빨리 들여놓아 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만 5세에서 6세는요. 사고력의 발달로 깊고 복잡하고 추상적인 사고가 필요한 책을 읽어낼 수 있는 시기예요. 읽기 독립을 유도할 수 있는 시기고요. 쉽고 재밌는 그림책, 다양한 배경 지식을 채워주는 그림책을 전해주세요. 모든 책을 들여놓을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는요. 반박자 빨리. 반박자? 예를 들기 좀 그렇지만 반박자 빨리 들여놓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시기를 놓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어떤 물건이든 살 때 경험해 봤던 건데요. 고민하느라고 이 책이 필요한 그 시기 때 책을 사려면요. 이 책이 좋을까 저 책이 좋을까 살펴보고 고민하느라고 시간을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필요한 시기보다 좀 이 연령 발달을 고려해서 좀 빨리 들여놓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볼 거는요. 그러면 어떤 도서의 분야를 봤어요? 1% 엄마들은요, 내 아이에게 맞는 독서 전략을 선택했고요. 대부분의 엄마들은, 일반 엄마들은 특별하게 신경 쓰지 않고 골고루 다양한 분야를 익혔어요. 내 아이가 지금 보고자 하는 책, 흥미로워하는 책을 위주로 읽혔고요. 그렇다면 1% 엄마들의 노하우, 살짝 달라요. 이 한 끗 다른 노하우는 뭐냐면요. 창작을 신경 써서 읽혔다는 게 46% 압도적이었어요. 일반 엄마들 대비해서 22% 높은 수치고요. 창작 이외에도 자연관찰, 과학, 백과, 수학, 영어의 분야를 일반 엄마들 대비 훨씬 더 많이 읽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요게 중요해요. 좋아하는 분야는 더 깊게,
상상력과 창의력을 길러주는 문학 독서를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고 다양한 책 읽기를 유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독서 전략을 한번 살펴볼게요. 1% 엄마들이 했던 독서 전략. 자녀가 좋아하는 분야의 도서는 더 깊게 읽도록 했어요. 자꾸만 안 읽는 책을 더 읽으라고 하기 전에 좋아하는 분야의 책을 읽을 수 있는 수준까지, 그러니까 좋아하는 분야에서는요, 최고의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집중해서 본다면 이렇게 한 가지 주제에 맞춰서 이렇게 조금 퍼져나가면서 책을 섭렵한다면 더 즐겁게 독서를 할 거고요. 깊고 넓게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냥 깊게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넓게 읽을 수 있어요. 그렇게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녀가 읽기 싫어하거나 어려운 분야의 도서는요, 단계를 낮춰. 요거 의외로 어렵습니다. 대부분 엄마들한테 낮은 단계의 책, 예를 들면 뭐 한 7세에 된 친구들한테 5, 6세에 볼 수 있는 자연관찰책을 들여놓으세요 하면 아마 대부분 엄마들은 거절하실 거예요. 이거 너무 쉬워요. 아이한테 맞지 않아요. 하지만 그 아이가 그 4, 5세 때 만나봐야 할 책을 못 만났다라고 하면요. 7세에도 그 책을 들여놓아 주시는 게 맞아요. 내 아이가 다른 아이랑 같을 수 없거든요. 낮은 단계 들여놓으시는 게 창피하지 않고요. 이상한 거 아니고요. 이렇게 해주시는 게 아이의 흥미와 좀 책 읽기에 대한 것을 쉽게 만나볼 수 있는 노하우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이가 싫어한다고 해서 안 읽는 게 아니고요. 엄마 아빠가 조금 쉽고 재미있게 읽어주면 아이가 좀 흥미를 가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린이 백과를 통해서 아이가 관심과 흥미를 갖는 주제를 파악할 수 있어요. 다양한 책, 또 다독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분야를 만나본 아이들은요. 내가 뭘 좋아하지를 알 수 있어요. 나의 취향. 그 다음에 엄마도 마찬가지로 아이와 함께 보면 우리 아이의 취향과 흥미를 알 수 있겠죠. 그러면 그 관련 책을 사주시면 돼요. 실패할 가능성이 적을 거예요. 영재를 판별하는 기준 중에서 백과사전이나 과학책 등의 책을 보기를 원하느냐라고 묻는 항목이 있어요. 또 빌 게이츠는 9살에 백과사전을 보면서 성장했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백과사전은 아이의 교육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네 번째로는 문학도서를 가장 신경 써서 읽혔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명작 전래에 꼭 들여놔 주시고요. 요거는 가치관과 간접 경험, 가치관 형성에 중요한 요소고요.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아예 일상생활이나 재미있는 소재로 풀어놓은 창작 동화를 읽혀주시고요. 명작 전래를 통해서 옛 조상의 지혜와 슬기를 배우고 권선징악의 교훈을 통해서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중요하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전집을 살 것이냐 단행본을 살 것이냐겠죠. 그런데 요게 핵심입니다. 전집으로 기본 독서 환경을 갖추고요. 아이의 관심과 취향을 고려한 단행본으로 개성 있는 책 읽기를 완성합니다. 요게 정답이에요. 정답은 없겠지만 요게 키워드입니다. 전집을 사야 할까요? 단행본을 사야 할까요?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고요. 두 가지가 극명하게 나뉘어요. 어떤 어머님들은 아이랑 함께 꼭 서점에 가서 아이가 좋아하는 책들을 단행본으로 구매하시는 어머님들을 좀 늘 볼 수 있고요. 전집을 구매하는 어머님들은 그러면 왜 전집을 구매하느냐, 요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또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제가 또 묶어놨습니다. 엄마들이 이야기하는 전집의 장점은요,
전집으로 모든 영역을 구성 가능하죠. 커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할 점은요. 전집도 단행본처럼 되도록 실물 도서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각 권의 글과 그림의 퀄리티를 직접 확인해 주세요. 리스트를 살펴보고 도서 구성의 특징과 책의 교육적인 효과도 따져보시고요. 가장 피해야 할 거. 권수가 많다. 다양한 종수다. 가격 대비 권수가 굉장히 많다. 이거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함정입니다. 좋은 책을 구성과 내용을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이런 내용들에서는요. 전집은 영역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데 엄마가 일일이 단행본으로 다양한 영역을 사주기는 어렵죠. 그래서 전집의 장점이 있고요. 시간 절약 측면에서 좋고요. 편리해요. 왜냐하면 엄마가 되고 나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바쁘죠. 전엄마들도 굉장히 바빠요. 직장맘은 당연히 물론 바쁘지만 일일이 도서를 검색할 시간이 없는 엄마들에게는요. 전문가가 엄선한 전집은 시간 절약과 편리성 측면에서도 참 감사하죠. 그 다음에 독서 편식을 방지할 수 있어요. 요거 엄마도 사람인지라 엄마의 취향과 엄마의 성향이 도서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집으로 사게 되면 이것을 방지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단행본으로 구성하려면 가격이 더 비싼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거는요. 단행본의 장점입니다. 이거는 전집을 한번 구성할 때는 좀 비용적인 게 만만치 않죠. 선택에 어려움을 많이 느낀다면 단행본으로 추천도서로 시작하는 것이 좋고요. 아이와 함께 도서를 살펴보고 직접 관심과 흥미에 맞는 책을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요거가 장점이죠. 하나하나 고를 수 있죠. 실패할 가능성이 적고요. 다채로운 주제와 부담 없는 구매 도서의 완성도 요거를 가질 수 있어요. 전집에는 없는, 전집은 한번 구성하면 대부분 한 10년, 20년이 가기 때문에 좀 빠질 수 있는 영역들이 있어요. 요건 좀 실수고요. 빠진다기보다는 최신에 없는 주제들이 나올 수 있고요. 전집에 없는 다채로운 주제와 내용, 형식의 책을 채울 수 있고요. 부담 없는 가격이 있겠죠. 그 다음에 한 권으로 선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완성도가 뛰어난 작품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처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굉장히 게으른 엄마예요. 그리고 이 뛰어난 안목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단행본 하나를 하나씩 고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 전집으로 전체 영역을 구성한 다음에 흥미로운 책을 단행본으로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시기를 놓칠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책을 쉽게 접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책과 친해지는 독서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요거는 이제 많은 어머님들이 알고 계시죠. 곳곳에 눈에 손길 닿는 곳, 눈길 닿는 곳, 곳곳에 책을 놓아주세요. 그런 요거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줄 세워서 책장이 예쁘게 진열된 책에 만족하고 있으신 어머님들 계세요. 이거는 뭐 성격상 어쩔 수 없겠지만 가지런히 놓아져야 하고 흐트러진 거 못 보시는 어머님들 좀 참아주세요. 아이가 책을 보고 만질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텔레비전과 스마트폰, 패드 최대한 늦게 접하게 해주시고요. 요거의 중요성은 뭐 1시간으로 엮어도 모자랄 수 있고요. 텔레비전이 없는 거실을 만나는 게 어렵다면 몇 권의 책이라도 올려놓거나 화장실, 식탁, 뭐 잠자리, 침대 맡에서 책바구니를 놓아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면 책장을 해놓을 수 없다면 가판대처럼 책의 표지가 보이게 놓아두는 것이 아이의 흥미를 이끄는 데 효과적이고요. 잠드는 방에는 반드시 책꽂이를 두어서 베드타임 독서, 아침 독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데 어머님들이 좀 많이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전집을 사놓고 안 본다고 중고로 바로 빼버려요. 그러지 마세요. 책에 낯가림이 심하거나 편독이 심한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은요,
책을 아이가 읽었으면 하는 책을요, 잘 보는 책 사이사이에 끼워두세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접촉의 기회를, 아이가 흥미를 가질 만한 페이지를 펼쳐서 바닥에 몇 권씩 놓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이들이 눈길을 미치는 곳, 손길이 닿는 곳곳에 책을 놓아주시고요. 비치해 두시면 책을 놀잇감으로 생각하고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만나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